안녕하세요. 오여사의 디지털 일기입니다. 입추가 지났다고는 하는데 바람은 아직도 뜨겁고 매미는 여전히 목청껏 울어대는 8월 18일입니다. 다들 더위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늦여름의 날씨보다 더 후끈했던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요즘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배우고 또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다 보니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채널을 묵묵히 지켜보던 저희 집 영감님이 저한테 툭 하고 한마디 던지지 뭐예요? 당신은 그 손바닥만 한 거 들여다보느라 바쁘고 나는 말 한마디 붙일 틈이 없구먼? 그 말을 듣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차 싶었어요. 나는 디지털 세상과 친해지느라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는 멀어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부끄럽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여사의 세 번째 긴 이야기, 스마트폰 때문에 남편과 싸운 이야기 편입니다. 저희 부부는요, 저녁 먹고 나면 꼭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게 수십 년 된 습관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도 고개는 스마트폰에 있고 남편이 저기 저 배우 참 연기 잘하네 하고 말을 걸면 저는 화면에서 눈도 안 떼고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니 일수였죠.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아내라는 사람이 분명 내 옆에 앉아 있긴 한데 그 영혼은 저 네모난 기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겠죠.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이 생긴 거예요. 그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나랑 얘기하는 거요? 아니면 그 기계랑 얘기하는 거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씩 스마트폰과 친해지니까 이걸 남편한테도 알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보, 이리 와봐. 이거 정말 쉬워. 내가 알려줄게. 그런데 가르치는 게 더 문제였습니다. 저는 제가 아는 만큼 상대방도 금방 따라올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옆에 있는 걸 누르라니까.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왜 자꾸 딴 걸 눌러요? 답답하네 정말. 저도 모르게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말투는 짜증 섞인 선생님처럼 변해갔어요. 남편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에이 몰라 안 해. 당신이나 많이 해.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참기 힘든 선생님은 바로 잘난 척하는 아내 선생님이라는 거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의도하지 않은 것에서 터졌어요. 저는 이제 끙끙대면서도 혼자 기차표도 예매하고 배달 음식도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괜히 으쓱해서 남편한테 자랑을 해요. 여보, 나 스마트폰으로 햄버거 주문하는 거 성공했어. 그러면 남편은 어이구 잘났네 잘났어. 나는 그런 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하고 퉁을 줘요. 처음엔 그냥 쑥스러워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 속에는 나는 못하는데 당신만 잘나서 좋겠다 하는 미세한 질투와 소외감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특히 같이 마트에 갔다가 제가 지갑을 안 가져왔을 때 걱정 마, 나한테 이게 있지? 하고 스마트폰으로 삑 하고 결제를 했을 때 저는 너무 뿌듯했는데 남편은 그날따라 유난히 어깨가 축 처져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척척 해결해 주던 일들을 이제는 아내가 척척 해내는 걸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으니 자신이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저녁에 각자 소파 끝에 앉아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볼 때도 많아졌어요. 저는 주로 요리 영상이나 예쁜 꽃밭 가꾸는 영상을 보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뭘 보나 슬쩍 봤더니 옛날 전쟁 영화나 낚시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제일 재미있으니까 대화가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여보, 이 백종원이라는 사람 진짜 대단하지 않아? 된장찌개를 저렇게 끓이네? 하면 남편은 이어폰을 빼면서 뭐라고? 하고 되묻고 남편이 이야, 저 월척 좀 봐라 하고 감탄해도 저는 낚시에 관심이 없으니 크네 하고 영혼 없이 대답하고요. 각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공통의 화제가 사라져버린 거죠. 저한테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몇 개 있어요. 등산 동호회방, 옛날 친구들 모임방. 낮에는 여기서 사진도 주고받고 수다 떠는 게 큰 낙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녁까지 이어지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남편이랑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제 스마트폰에서 까똑까똑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걸 들여다보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고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만 소외된 것 같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저렇게 재밌게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끄럽고 정신 없었겠죠. 남편이 퉁명스럽게 묻더라고요. 대체 누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많으시오? 가장 크게 싸웠던 건 가짜 뉴스 때문이었어요. 제가 어디서 양파를 머릿맡에 두고 자면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다더라는 영상을 보고 와서 당장 오늘부터 양파를 침대 옆에 두고 자자는 거예요. 남편은 딱 보더니 여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해? 이상한 거 보지 좀 마! 하고 핀잔을 줬어요. 저는 제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무시하는 것 같아 서운해서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 유명한 박사가 나와서 한 얘기야!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봤던 그 영상은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 건강 정보였어요. 그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는 건 좋지만 그 정보가 진짠지 가짠지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오히려 관계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크게 한번 싸우고 나서 저희 부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우리만의 디지털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첫째, 디지털 휴식 시간 갖기. 저녁 8시부터 잠들기 전까지는 거실에서 각자 스마트폰 보지 않기. 둘째, 선생님이 아닌 짝꿍되기. 무언가를 알려줄 때는 절대 화내거나 다그치지 않고 모르면 100번이라도 다시 알려주기로 약속하기. 셋째, 서로의 세상에 초대하기. 내가 오늘 본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이 있다면 이어폰 빼고 같이 보자고 이야기하기. 이런 세상도 있네 하고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해주기. 넷째,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공유하지 않기. 특히 건강이나 돈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거나 뉴스를 통해 꼭 확인한 뒤에 이야기하기. 이 조약을 맺고 나니 정말 신기하게도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남편도 이제는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또 무슨 재미있는 거 배워? 하고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오늘 저의 부끄럽고 길었던 부부싸움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스마트폰은 잘못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 네모난 기계가 우리를 싸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겠죠. 스마트폰은 우리 관계를 비춰주는 거울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스마트폰 때문에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 서먹해진 분이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잠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따뜻한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